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 구간 인구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20대 총선부터 선거 판도가 크게 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각 당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향후 조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을 모시고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어제 이 판결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여러 이야기도 하셨는데 각 당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일 의원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내년 말까지 조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만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려 있고, 그래서 또 국민들 생각도 들어봐야 할 거고 차분하게 이제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다만 헌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후년 총선 앞두고 내년 말까지는 조정이 돼야 되겠죠. 네, 진성준 의원님. 예, 새정치민주연합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투표에 있어서 평등성 또 등가성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에 못지않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깊이 고려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큰 폭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만큼 차제의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야 간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논의에 착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지역구 아마 농어촌 지역에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진 곳에서 적은 인원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역 편중이 오히려 수도권에 더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진성준 의원께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가 37개로 나타나고, 그에 반해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도 2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62개의 선거구가 조정돼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역별로 꼼꼼히 보면 수도권은 최소 6개 이상이 늘어나야만 하고, 지방, 영호남을 포함한 데는 모두 8개 이상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이 야당한테 더 유리하니까? 어제 저희 당의 한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야당은 나빠질 게 없고 여당은 좋아질 게 없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고, 수도권의 이제 중요성이 커진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헌재의 결정이 반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반대 의견은 역시 지역의 특수성, 대표성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던 건데, 그 헌재 결정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성숙함에 따라서 지역 대표성은 상당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투표권의 평등의 가치, 이거를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표의 등가성을 강조를 한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제 노정이 되고 있는데, 이 표의 등가성을 강조했던 헌재 결정을 저희들은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께서는 이제 상당히 불안해 하실 거고, 또 지역 대표성을 강조를 하시는 건데, 이 내년 말까지 이게 조정을 한다면 결국은 선거구제 문제는 이제 좀 별개로 한다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현재 수도권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진성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는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당이나 기타 정당도 수도권의 선거 전략을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통상 수도권 하면은 야당이 좀 유리할 거다. 물론 청년들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수도권은 바람이 크게 붑니다. 그러니까 스윙 보터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8년의 경우는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40대 7. 그러나 지난 2012년 총선 때는 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30석을 얻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은 16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꼭 뭐 우리 여당한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에 동의하는데 이것을 정당의 유불리의 문제 또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헌법기관이니까 그런 국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실현하고 보장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신 표의 등가성에 따른 인구 대표의 문제 또 지역 대표의 문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말로 고민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고민되어야 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양 정당의 득실의 문제로 이걸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선거고 과거에 뭐 게리맨더링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면 바로 그 문제가 뭐 현실적인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지역을 맡고 있는 용인 지역, 지금 제가 용인을 지역인데요. 용인을의 기흥구에 아주 큰 두 개 동이 있습니다. 동백 지역하고 네. 그다음에 마북동이라고 있는데 이 10만 가량 되는 여기를 지금 처인구 쪽으로 이렇게 떼서 놓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지리적으로 보다면 이 보정동을 바로 밑에 마북동이 있는데 그 바로 뭐 인접 지역이니까요. 그 마북동이 가운데가 싹 빼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그 밑에 구성동은 또 이쪽 을 지역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리맨더링은 진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 획정을 그동안은 이제 사실상 국회가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뭐 선거구 획정할 때 뭐 난리를 이제 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중립적인 어떤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주고 국회가 존중을 하는 이런 앞으로 그런 모양새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간에도 여야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또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현재 선거법에 의하면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도록 돼 있는데 국회로 넘어와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질질질 끌다가 이번 19대 국회만 하더라도 선거 한 달 반 전에 3월 달에 결정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후에 가지고 미룰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의 이해관계에서 떠난 독립적인 외부기관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 실제로 지금도 국회에 설치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여야의 정당 구성원들은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전문가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